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평양 24시는 이 김정은의 김덕궁 총리에 대한 숙청과 더불어 지금 황해도와 평안도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가 완전히 폭망한 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자, 올해 참 긴 장마가 있었습니다. 한 달 내내 비가 왔고요. 또 이제 그 태풍 카눈도 왔고 또 최근 요 며칠 사이도 지금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 북한 서해 지역에 우리 못지않은 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엄청난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심각하고, 자, 김정은이 이 정도로 지금 나와서 쇼를 할 정도가 됐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정도로 쇼를 해서 인민들의 분노를 깔아앉혀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상황일 수도 있고 앞으로 몇 달 후에 나타날 북한의 엄청난 위기를 선반영해서 김정은이 사전에 자기 책임 회피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는 이 모든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고 김덕훈한테 또 넘기고 나머지는 내가 이렇게까지 인민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쇼를 지금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황해남도 운천군 제도리 협동농장, 이 지역은 이제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 뭐 대충 알겠지만 완전한 곡창지대의 중심에 있는 협동농장인데 인공위성으로 간축한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이 황해도 벌판 2028년 7월 19일 기준인데 지금 비가 더 왔기 때문에 더 지금 침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침수 면적이 6.7% 나와 있고 훼손된 지역이 20.9%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 정도의 농경지 침수가 2023년 7월 19일 기준으로 지금 벌어진 거기 때문에 7월 달 이후 8월 달에 더 많은 비가 내렸고 지금까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50%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가 됐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또 다른 협동농장에 대한 자료인데요. 황해남도 청단군 용마협동농장, 이 지역을 이제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외선 카메라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쭉 분석을 해보니까, 자, 이 지역 역시 침수가 5.4%, 훼손이 18.9%, 2023년 7월 19일 기준으로 지금 이게 나왔는데, 자, 이때에도 약 한 25% 정도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7월 19일 이전입니다.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더 엄청난 비가 왔기 때문에 황해남도 청단군 용마협동농장 이 지역도 50% 이상의 침수 피해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김정은이 작년에 황해도 지역을 방문해서 이 수해 현장을 돌아보는데 반팔 레이 차림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쇼를 하는 이 모습을 이제 보여줬던 사진이고요. 자, 이 사진은 올해 김정은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북한의 홍수 수해 피해가 우리 대한민국과 근본적인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북한 지역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비가 내리면 대한민국은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일단 많은 비를 산이, 나무가 그걸 머금고 지탱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데 북한은 나무가 없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내려도 엄청난 수해 피해가 나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의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 4대강이 6대강, 10대강으로 해가지고 좀 더 했으면 대한민국은 좀 더 안전한 이 수해 피해 지역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기후 현상으로 폭우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고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치산 치수 사업이 필수인데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4대강을 허물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는 거의 똑같은 삶은 소 XX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마인드가 도무지 머리가 돌아가지가 않는 이런 한심한 인간들인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수해가 왔으면 이 대한민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이 복구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 기계와 장비들 또 복구할 수 있는 시멘트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공급이 되는데 북한은 전부 다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복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 다 그냥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뭐 기계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이런 노동량도 북한은 수백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하루 종일 해도 이 진척이 안 나가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 쑥대밭이 된 농들 그리고 엄청난 지금 수입 피해가 났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한 말이 뭡니까? 뭐 인민군대가 동원돼야만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 인민군대가 뒀다 뭐합니까? 그 엄청난 그 젊은이들. 응? 대한민국도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게 뭐 남쪽 지역에는 해병대가 전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출하고 군대가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재난 지역에 군대가 투입돼 가지고 우리 국민을 돕고 있습니다. 군대가 뭡니까? 유사시대에는 목숨 걸고 전쟁을 하겠지만 평화시대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국민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민군대가 당연히 위기 상황 때는 동원돼 가지고 북한 인민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마치 김정은이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 가병들인데 이걸 뭐 당연히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도 없다는 식으로 인민군대가 모든 해결책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 내각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인력이 있습니까? 젊은 청년은 전부 다 군대 가 있는데 어떤 애들이 와가지고 이런 위기 때 극복을 하겠습니까? 자, 이게 어리석은 자의 출세는 무사람의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의 출세는 무사람이 행복해지는데 이 무식하고 덜 돼먹은 인간이 지도자가 되게 되면 이거는 온통 밑에 사람들의 불행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자, 이런 인간들이 최고 지도자가 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살육과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겠냐.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이런 쇼는 잘하고 있죠. 하지만 하는 행동은 맨날 열병식 하고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이런 짓거리 하면서 인민들을 생각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 역겨운 정말 이 무능력한 이런 김정은 때문에 올 가을 내년 초 어떤 위기가 북한에 찾아올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내부의 다양한 뉴스들, 다양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공개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평양 24시를 함께 해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